자, 2011년 6월 11일 금요일 이정수의 신의 한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수밴드 전략입니다. 3266 계속 바뀐 거 없습니다. 그쵸? 3266에 3100의 박스권 지속인데, 여러분들 좀 보면 알겠지만 지금 기대감이 계속 우상방으로 가고 있는 거, 흔들릴 것처럼 아침에 흔들리지만 결국은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으로서의 시장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수급으로 보더라도 기가 외국인들 양매수 들어오면서 연기금 또한 오늘 장중에 2,000원 넘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조금 줄이긴 했네요. 어쨌든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뭐 돌파를 해주면 좋은 거고요. 뭐 돌파를 안 한다라 그래서 뭐 급락할 것 때문에 종목들이 빠지거나 급락할 느낌은 전혀 들질 않습니다. 계속 다음 주도 순환매 혹은 돌파 기대감 지속되면서 종목별 강세장, 상승장, 종목별 상승장, 박스권 상승장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오늘의 대형주 3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C부터. 자, 오늘 SKC 굉장히 좀 강했죠? 자, SK그룹의 계열사고요. 오늘 현대차, 포스코, SK, 효성 4개 그룹이 수소기업 협의체 설립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안 그래도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카톡방에다가 다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식이 있다라고 이미 알려드렸고요. 아침에 아마 장 전에 아마 알려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맞을 거예요. 장 전에 여러분 기사를 드렸고, 뭐 내용은 이 4개 그룹이 7월까지 참여 기업을 확정을 하고 9월 달에 총회를 열어가지고 출범을 공식할 건데, SK그룹이 18조 5천억 원, 현대차그룹이 한 수소차 쪽에다가 11조 1000억 정도, 포스코그룹이 수소, 환원, 제철 개발 등을 해가지고 한 10조 원 정도, 그리고 효성그룹이 액화, 수소 플랜트 등 쪽에 1조 2천억 정도, 그래서 2030년까지 수소 관련된 사업에 4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갖고 41조 원 투자액이 나왔고, 오늘 관련된 수소차, 뭐 전기차, 자동차 부품, 뭐 이쪽 애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SKC도 관련된 2차전지 소재 부품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뭐 SKC를 뭐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뭐 강하게 테마가 막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늘 SK그룹 계열사로서 오늘 SK보다는 SKC가 오늘 더 잘 갔습니다. 어쨌든 뭐 SK도 SKC도 일단은 차트 모양이 우상방으로 올릴 것 같아서 모두 다 둘 다 모양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하나 뻗어놨는데,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일단 수급은 무지막지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니어도 이 정도의 힘이면은 그래도 전고점까지 한번 시도는 나와봐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오늘 양봉이라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고점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서, 돌파 안 되면 고점에서 한번 팔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뭐 매매 대응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신규 매수하는 데는 조금 부담이 되죠. 워낙 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차전지 소재 부품 쪽에 SKC 오늘 좀 강했다, 이렇게 신규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분들의 대응의 영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제철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세이프가드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약세를 보였었던 그 철강주들인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얘뿐만 아니라 뭐 현대 BNG 스틸부터 해가지고 뭐 포스코 이쪽도 저쪽도 낙폭가드에 따른 반등인데, 호재 뉴스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뭐 새로운 호재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하반기 철강 제품 가격 상승 유효하다는 분석에 상승 그 강세의 좀 흐름이 나왔는데, 중국 내부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우려가 목소리가 나왔다. 그 다음에 5월 중순 쪽에서는 그 철강 제품 가격이 좀 급락을 했지만, 또 5월 초 중순에서는 또 중국 정부가 투기적 자본 개입이 나오면서 철강 제품 가격이 또 급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하여튼 조금 말기 좀 이게 좀 믿기는 좀 어려운 뭐 그런 얘기들이 이런저런 이제 그 찌라시라 그러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 오른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하반기에는 철강 가격이 상승이 계속 유효할 것이다. 뭐 계속 그런 얘기로 올라왔던 부분들이라 사실 지금 현대제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뚫을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는 박스권에 갇히거나 어느 정도 들어주고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을 흐름으로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기관들이 60만 주 사줬으니까 다음 주에서도 만약에 계속 이쪽 철강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거고요.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다시 들어줄 때 만약에 비싸게 산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쪽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쪽을 공략하겠다라 그러면 수급을 더 확인하면서 손절 라인을 5만원을 두고 공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전하게 공략하려면 45,000원, 4만원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낫고 차라리 이쪽보다는 여전히 건설주라든지 다른 섹터들 뭐 화학주라든지 다른 쪽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지금은 무난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 오늘 2차전지, 전기차, 수차 강하게 움직였는데 저쪽으로 붙는 게 철강주보다는 좀 수월할 거예요. 매매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로는 대형주 쪽에 이제 신풍제약이라고 시가총액은 대략 한 4조 정도 되는데 어제 오늘 좀 강했죠? 자, 미국 정부에서 MSD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선구약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이제 신풍제약도 경구용 그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좀 틀린 게 신풍제약은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에 대한 그런 이제 경구약 치료제에 대한 과거에 이슈가 있었던 건데 글쎄요. 미국에 있는 제약기업인 MSD가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뭐 개발명은 MK4482라고 그러는데 이쪽을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풍제약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기대감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움직였다고 쫓아서 들어가거나 그러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10만원 정도의 저항 라인을 보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고점에서 많이 물려가고 고생하신 분들 꽤 많을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박스권의 느낌 내지는 올라왔다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이쪽보다 얼마든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차라리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런 쪽 있잖아요. 게임주라든지 그런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쪽 제약주들은 박스권으로 보시라는 거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오늘의 테마주 두 개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썬데이 토즈. 자, 썬데이 토즈 오늘 장대양봉에 거래가 실리는 좋은 양봉이 나왔는데 아따 저것들이 좀 팔았네요. 오늘은 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어쨌든 게임주에 요렇게 차트가 이 정도에 생긴 종목은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이슈로 움직였냐. 자,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게임을 하진 않는데 저는 뭐 게임을 즐겨 하진 않아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로스트 아크라는 그 우리나라 게임이 아마존과 협력을 해서 이제 미국의 북미 유럽을 공략한다라는 이거 퍼블리싱으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장대양봉에 거래가 실렸는데 차트 모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게임주들도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공략하는 사람들한테도 여기 라인이 저점이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 눌리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종목도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존 게임즈, 아마존에서 이제 협력을 해서 뭐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로스트 아크가 근데 꽤 이게 인기가 있나 봐요.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는 게임인데 이게 관련된 그런 이제 그 테마 이슈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관련주로 거론되는 유일한 종목이 이제 썬데이 토즈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루스트 아크의 개발사인 회사가 스마일 게이트라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의 그 예전에 초창기 때 이제 공동 대표 이제 지분으로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를 매입을 하면서 썬데이 토즈가 지분이 그쪽에 스마트 게이트 홀딩스의 지분이 30% 정도, 30% 이상 정도가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이슈가 이렇게 엮인 것 같은데, 혹시나 게임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썬데이 토즈 만약에 요게 이제 조정받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데, 제가 저 로스트 아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로스트 아크를 하고 있다, 근데 저게 재미있다 그러면은 좀 이슈는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 있잖아요, 그쵸? 바닥에 있고 거래가 한번 실렸으니까. 근데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크다. 수급은 별로. 일단 올라갈 때 저 팔아먹은 애들, 다시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게 되면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대우 부품. 자, 오늘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테마주들 강하게 움직였는데, 쫓아붙은 사람들은 오늘 싹 다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저희 회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대우 부품처럼 올라가기 전에 있는 길목 지키기 방법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게 되면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랬어요. 지금 대우 부품뿐만 아니라 우수 AMS도 마찬가지. 지금 쫓아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싹 다 물려버렸죠.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대우 부품 올라간 이유는 뭐 아까 얘기했었던 현대차, 포스코, SK, 효성과의 이제 수소 동맹,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올라와 줬는데, 대우 부품 안 그래도 예전에서는 저는 여기서 추천했었죠. 예전에 우리 쭉 올라갔던 건데, 아마 못 팔았던 사람들이 오늘 들어 올릴 때 아마 팔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이때 예전에 이제 주유소에서 이때였나요?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 추천해가지고 추천하자마자 뭐 40%인가를 수익을 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건 보니까 70% 올라갔네. 40% 맞죠? 여기가 맞네요. 이때서 그때 당시 추천했다가 이제 수익이 나서 잘 팔았을 텐데, 여기서 못 팔았으면 여기서 팔았으면 되고, 여기서 못 팔았으면 여기서 팔았으면 됐죠. 근데 아마 그때도 저때도 안 팔고 버텼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잘 팔았으면 되는 거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재공략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이쪽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LG화학도 삼성 SDI도 강했고 SKC도 강했고 뭐 등등 해갖고 강한 모습은 있었으니까, 다만 쫓아간 분들은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좋았어요. 좋았는데 90점은 못 드리겠고, 90점은 다음 주에 드릴 거고, 85점 우 점수 드리고요. 매수 포인트로는 어제와 동일하게 85점 우 드리도록 하겠고요. 업종은 오늘 수소차, 전기차 테마 85점 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를 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대부분이 저항 라인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85점 우를 드리도록 하겠고, 조정받으면은 역시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뭐 자동차 부품주는 당분간은 매매가 계속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IT 부품주 쪽으로 이제 순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IT 부품주도 살아나는 6월달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까지 해보면서 오늘 점수 평가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